안녕하세요. AI가 내놓은 결과,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AI 모델의 신뢰도를 확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검증 기법, 백투백 테스팅에 대해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AI 모델들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예전 소프트웨어는요, 1 더하기 1은 2처럼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서 테스트하기가 참 쉬웠죠. 입력값이 같으면 출력값도 언제나 똑같았으니까요. 근데 AI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AI한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강아지 그림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정답 그림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그림은 더 귀엽고 어떤 그림은 더 사실적일 순 있어도 유일한 정답이란 건 없어요. 바로 이 정답이 없다는 점이 AI 모델 테스트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답, 전문 용어로는 오라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라클이 없는 상황이 우리를 정말 곤란하게 만들죠. 아니, 정답지가 없는데 어떻게 채점을 하겠어요? 모델이 내놓은 결과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할 기준 자체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버그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에겐 완전히 다른 관점의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아주 의외의 곳에 있었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최첨단 AI 시대의 난제를 푸는 열쇠가 글쎄요, 놀랍게도 약 20년 전의 기술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당시 자동차의 전자제어 장치나 비행기 시스템처럼 아주 작은 오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그런 안전 필수 시스템들이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들도 절대적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금의 AI와 비슷한 숙제를 안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사용되던 검증 기법이 과거의 지혜이자 현재의 열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해결책이 바로 백투백 테스팅, 줄여서 B2B 테스팅입니다. 이름은 좀 낯설 수 있어도 원리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오래된 지혜가 AI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춰서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했는지 지금부터 그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2B 테스팅의 핵심은 생각의 전환이에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차이를 찾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 던져보고 두 대답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계산기 앱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기존 계산기랑 똑같이 123 곱하기 456을 입력해보고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56088이라는 정답 그 자체가 아니라 두 결과가 일치하냐 안 하냐, 바로 그거죠. 그럼 이 과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똑같은 입력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이 데이터를 두 개의 모델에 동시에 넣고 돌려보는 거죠. 여기서 한쪽 A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충분히 검증을 마친 골든 모델이고요. 다른 한쪽 B가 바로 우리가 테스트하려는 새 모델입니다. 세 번째, 두 모델이 내놓은 출력값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약 두 결과값에 차이가 생겼다? 그럼 그 원인이 뭔지 깊이 파고들어 분석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체계적인 과정이죠? 자, 그렇다면 이 클래식한 기법이 오늘날 AI 품질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코드 두 개를 비교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영역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답니다. 바로 이런 현대적인 사례들이죠. 첫 번째는 AI 모델 양자화를 검증하는 건데요. 모델을 더 가볍고 빠르게 만들려고 압축하는 과정이에요. 비유하자면 정밀한 32비트 정보를 담은 고화질 원본 사진 FP32 모델을 용량을 확 줄인 8비트짜리 압축 파일 INT 모델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B2B 테스팅은 이 압축된 모델이 원본의 성능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비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낡은 규칙 기반 시스템을 최신 AI 모델로 바꿀 때 새 모델이 기존 시스템만큼 일관된 결과를 내는지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델을 조급 업데이트했는데 업데이트했다고 원래 잘 되던 기능이 갑자기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바로 그걸 막아주는 회기 테스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B2B 테스팅의 진짜 핵심이자 어쩌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 모델의 출력값이 다르다는 게 항상 새로운 모델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바로 B2B 테스팅의 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여기서 허용오차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모델이 어떤 값의 확률을 계산했는데 하나는 0.9876, 다른 하나는 0.9875를 내놨어요. 이 정도 소수점 아래 미세한 차이는 하드웨어 차이나 계산 방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단순 불일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모델은 긍정이라고 하고 다른 모델은 부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모델 로직에 뭔가 의미 있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 즉 허용 오차를 얼마나 잘 정하느냐가 B2B 테스팅의 핵심 기술인 셈입니다. 특히 챗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같은 질문에도 매번 다른,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비슷한 답변을 내놓기 때문이죠.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오늘은 맑고 화창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두 문장은 글자는 다르지만 의미는 사실상 똑같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그냥 텍스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두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의 방향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코사인 유사도 같은 고급 기법을 사용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B2B 테스팅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두 모델을 비교하는 걸 넘어서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올바른 결과로 봐야 할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B2B 테스팅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두 결과가 다를 때 새 모델이 틀렸네 하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차이를 깊이 파고드는 거죠. 혹시 새로운 모델이 기존 모델이 발견하지 못했던 숨겨진 버그를 찾아내고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이처럼 B2B 테스팅은 단순히 오류를 찾는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기준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시스템 전체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기회를 줍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B2B 테스팅의 진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B2B 테스팅이 단순한 비교를 넘어 정답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혁신하는 과정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 여러분의 AI도 한 단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협업 문의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